안녕하세요. 알리사입니다. 퇴사한 지 2년 조금 지났는데 프리랜서로 살면서 번아웃이 꽤 자주 왔어요. 퇴사하고 1년 동안은 번아웃이 정말 자주 왔었고 2023년이 돼서는 올해 4월쯤 슬럼프로 시작을 해서 번아웃으로 진화하더니 중간에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체성을 상실했다가 다시 멘탈도 정체성도 회복하는 중입니다. 공황장애 약이 다 떨어져서 최근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증상을 들어보시더니 불안증이 생겼다고 진단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재미있게 일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도 공황장애와 불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번아웃 이겨내는 현실적인 방법 5단계로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이 방법은 번아웃이 주기적으로 찾아올 때 직접 제가 번아웃을 이겨낼 때 쓰는 방식입니다. 1단계는 내가 지금 지쳤구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 안 불안해 라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인정할 수 있어요. 즐겁게 일하는 것과 불안증은 별개라는 거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태라면 무조건 부정하시지만 말고 인정을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진짜 편안해질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객관적으로 바라봐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2단계는 무기력한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우선 몸부터 움직일 힘이 있어야 다른 노력이라도 해보잖아요.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은 노래를 듣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바쁘게 지내거나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자주 만나거나 하는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해주세요. 무기력함을 극복하려면 체력을 올려야 하는데 체력을 올리려면 잘 자야 해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잘 자려면 아침부터 부지런히 몸을 써야지만 밤에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면 불면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것 또한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뇌 물질을 이해하는 건데요.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죠. 그 중에서도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많이 분비되어야만 몸이 활기차지고 기분이 상쾌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우울한 상태거나 무기력하다? 그럼 뇌에 이 세로토닌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뇌 물질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무기력함은 우리의 의지력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몸이 피곤하게 느껴지니까 움직이기도 싫고 무기력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우울함이 반복되면 우울함도 습관이라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우울함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뇌물질 이해해서 어쩌라고 싶으실 텐데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나 지금 세로토닌이 부족하구나. 그럼 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일단은 잠을 잘 잘 수 있는 노력들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잘 때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안대를 사용했어요. 방에 커튼이 없어서요. 두 번째는 잘 때 귀마개도 같이 착용했는데요. 소음을 차단해야 잠이 잘 오는 편이라서 귀마개를 착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책 읽는 걸로 제가 좋아하는 행동을 해서 의욕을 올린 다음 네 번째는 밖에 나가서 2시간씩 걸었어요. 하루 1만 보를 채우면서요. 이렇게 반복하니까 무기력했던 기분이 많이 회복되더라고요. 4단계는 목표를 재설정해 보는 거예요. 목표 설정을 4단계로 둔 이유는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1, 2, 3단계는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무기력함을 해소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면 목표를 재설정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그 아이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 새롭게 지켜나갈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새로 출발하겠다는 마음가짐은 굉장한 의욕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 있고 없고는 번아웃을 이겨내는 것에 큰 영향을 끼쳐요. 목표를 세울 때는 실현 가능한 목표로 세워주세요. 너무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세우면 못 이룰 거라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니까 이룰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들 말고요. 매일 만나는 주변 사람들 말고요.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어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뇌가 자극을 받기도 하고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라졌던 의욕이 돌아옵니다. 이건 여행도 해당될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이라 하면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곳이요. 한국이어도 좋고 외국이어도 좋아요. 거기에서 로컬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해보세요. 저는 여행 가면 로컬 사람들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사고도 확장되고 좋더라고요. 또 우리 뇌에 새로운 공기, 냄새, 공간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한층 더 성장하는 내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까지 5단계로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 번아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애초에 번아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애들이라는 책을 읽다가 번아웃 정의에 대해 폭풍 끄덕이면서 본 구절이 있는데요. 번아웃 전문 정신 분석가가 있나 봐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번아웃 정의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1번, 모든 내적 자원을 소진하고도 전진해야 한다는 초조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 2번, 잠을 자고 휴가를 가도 털어낼 수 없는 무딘 탈진. 3번, 끝이 보이지 않는 해야 할 일들로 납작해진 인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걸 한 줄로 정리해보면 쉼이 필요하지만 무언가를 끊임없이 강제로 해야 하는 상태인 거예요. 번아웃은 심리적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이러고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일 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분명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지도 모를 때, 그걸 자각했을 때 번아웃이 옵니다. 소위 현타라고도 부르죠. 저는 첫 번째 책을 출간하고 나서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번아웃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말 많이 괜찮아졌어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도 하고 약도 먹고 있고 신체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쉼이 좀 더 필요해요. 아직 제대로 쉬지는 못했거든요.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나요?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쉬는 연습도 해보고 그것도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퇴사 후 프리랜서들이 번아웃이 더 자주 오는 이유는 시간 개념 없이 일하는 것도 있고 건강을 잘 챙기지 않으면서 과로를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수익도 한몫하겠죠. 불안함을 크게 더하게 되니까요. 불안함을 해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퇴사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만들어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번아웃이 오면 내가 가장 힘들잖아요. 무기력하게 있으면 주변에서 한심하게 보지만 사실 가장 힘든 건 나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데 뭔가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걸 어쩌겠어요. 무기력한 것은 나약한 것도 아니고 한심한 것도 아니에요. 쉬어야 할 타이밍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쉬어주는 게 맞아요. 퇴사 후 번아웃,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나다운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